자, 이번에 제가 잠깐 간단 분석이죠. 간단 분석. 이번에 좀 약간 간단 분석으로 준비해왔어요. 이번에 제가 준비해온 것은 RNG 대 SKT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그거를 제가 갖고 왔고요. 얼마 전에 했던 게임이어가지고 재밌는 영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뭘 고를까 하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RNG 대 SKT 운영 대 운영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싸움만 치고받고 하는 것들을 그냥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운영 대 운영의 대결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안 보이는 것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고요. 자, 일단 뭐 SKT와 RNG의 팀 스타일, 일단 뭐 SKT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RNG의 팀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면은 RNG의 팀 스타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예요. 그냥 우지 키우기죠. 우지 키우기. 중국의 젠지라고도 불리울 수도 있는데 우지 키우기라고 하면은 일단 모든 포커스를 다 바텀에 두고요. 만약에 그래도 게임이 불리해질 때가 있잖아요. 게임이 불리해질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게임을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탑으로 가가지고 타워 골드를 매겨. 약간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해요. 되게 웃긴 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3000 골드를 손해를 보더라도 우지한테 2000 골드 먹여줄 수 있으면은 그거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되게 웃긴 팀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판단을 해야 할 줄 아는, 근데 약간 LPL 팀이지만 LCK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되게 특이한 팀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봤었던 이제 우지 네벌 기브업 팀은 운영 그리고 맵 장악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하는, 맵 장악을 되게 중요시하게 해요. 맵 장악 그리고 그걸로 바탕으로 한 운영 이런 것들 실수를 되게 줄이는, 어떻게 보면 LCK가 되게 많이 하는 그런 거잖아. 저점을 높이는, 고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저점을 높여가지고 꾸준하게 항상 비슷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 팀이고, 이제 영상 뱀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뱀픽 들어가면은 1픽으로 K를 먹었습니다. RNG가. 근데 롤드컵 때 이제 대세 픽인 것 같아요. K이라는 픽이 대세 픽인 것 같은데, K이라는 픽이 결국에 미드 탑 수합이 돼야 되잖아요. 뭐 거기 플러스적으로 뭐 바텀 KL도 뭐 가능을 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솔직히 미드 탑이 가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팀 스타일상 탑에 갈 확률이 너무 낮아. 내가 RNG 이거 탑이 이거 케일 하겠어? RNG 탑은 최소 나르 정도는 되는, 그 정도 되는 혼자 잘 놀고 약간 탱키한, 기본 베이스가 탱키하고 혼자 잘 노는 캐릭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케일은 나오자마자 미드일 거라고 알았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RNG가 결국에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은 RNG가 조별리그에 떨어졌어요. 조별리그에 떨어졌는데 RNG가 5년째 원패턴 팀인데도,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강팀이었고 계속 롤드컵에 올라왔잖아. 결국에 강팀인 건 맞는 말이고 신기한 팀이지만, 결국에 이 팀에 가면 이런 스타일의 탑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탑이 이 팀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운영을 하는 건지 난 솔직히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너무 탑이 너무 그저 희생적이고 너무 안정적이기만 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이 게임을 보면은 저는 조별리그에서 아무리 죽음에 조여도 올라갈 팀이 결국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이 팀이 만약에 RNG가 8강, 4강을 올라갔어도 결국에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한계가 너무 분명해. 그냥만 막 조가 좀 좋아가지고 운 좋게 올라갔어도 결국에 다른 팀들을 이길 확률이 매우 낮다. 자, 그래서 샤오 같은 선수도 되게 옛날부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진짜 안정적이면서 캐리력까지 있어.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랑신 선수는 너무 안정적이기만 하다. 캐리력이 없다. 샤오 선수는 캐리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우지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 팀 자체가. 그래서 카사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 평가로는 뭐 최고의 정글러로 평가를 받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초반뿐이야. 왜냐면 정글러라는 게 한계가 있어. 초반에 게임을 주도하는 그런 포지션이지, 중후반 넘어가면 결국에 라이너 3명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다리 놔주기 맞아.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뱀픽을 보면 어쨌든 자르반을 뽑았어요. 아, 그리고 이거 얘기합시다. 1PK라고요. 이제 지금 롤드컵 메타가 자야 원딜이, 내 생각에는 우지가 뽑을 만한 게 자야와 카이사 요거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PK라고 2, 3PK 라이즈 리신 빡빡이 듀오 뽑았었는데 여기서 이즈리얼 뽑았어. 카이사가 있는데 이즈리얼 뽑았다는 게 난 되게 이해가 조금 안 됐어요. 왜냐면 분명히 RNG도 뭔가 생각이 있었겠지만 카이사가 이즈리얼 카운터다라는 거는 되게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이해가 안 됐었어. 그래도 뭔가 있겠지, 우지니까, 약간 우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즈리얼이 카이사를 아예 못 이기는 건 아니에요. 사실 뭐가 이즈리얼이 카운터를 맞냐면, 옛날에 얼건을 가면은 카이사는 AP 데미지가 좀 많아가지고 카이사가 이즈리얼한테 W로 맞추면 거의 전멸이 빠졌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특포를 가긴 하지만 결국에 이즈리얼이 앞비전을 한 다음에 모란검, 평타, Q 이런 거 하지 않는 이상 카이사 상대를 이길 수가 없어. 왜냐면 그냥 꽝 한타 붙으면은 결국에 이즈리얼은 Q를 다 맞춰도 카이사보다 약할 수밖에 없어. 그냥 결국에 이즈리얼이 카이사보다 이점이 있는 거라고는 사거리가 길다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앞비전 해가지고 평타 Q하고 막 탐켄치가 먹어주고 이런 거 아닌 이상 카이사가 나중 가면은 포킹 데미지도 더 세요. W만 맞춰도 W 데미지만 해도 이즈리얼보다 포킹이 더 세죠, 나중에 가면. 근데 그래가지고 한타 가져도 안 되고 포킹 싸움도 안 되고 오브젝트 싸움도 안 되고, 그래서 다 카운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도 뽑았다. 그거를 고려해야 된다. 결국에 카이사 엔딩이 일어날 수 있어서 시간은 분명히 SKT의 편이었던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결국에 시간은 SKT의 편이었다.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르반을 뽑았어요. 자르반을 뽑았는데 자르반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구려요. 자르반은 구려요. 근데 팀게임에서는 쓸만해. 근데 이제 자르반은 이제 뭔가 초반에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르반이 2렙갱을 가는 거야. 자르반이 2렙갱을 갈 때 처음부터 1레벨부터 설계를 하긴 했어. 1레벨에 어떻게 했냐면 이즈리얼이 여기 바텀에서 상대가 와드를 어디다가 까는지 계속 봤어요. 그러고 이제 와드가 없는 길로 자르반이 이렇게 온 거야. 근데 SKT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기가 막히게 바텀에 와드가 있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시간 안 끌리고 어쨌든 간 렌즈로 바텀을 그 와드만 지워주고 갔는데 이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어요. 이게 보통 바텀 갱을 가도 이쪽 위쪽 바이게 있죠, 여기 이쪽 바이게를 먹어주면은 결국에 동성 낭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바텀이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근데 이건 진짜 아무런 이득이 없어. 리신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동선이고 자르반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동선이라 자르반은 뭔가 한 게 없어. 자르반은 초반에 뭔가 해야 돼. 그래서 보통 보면은 자르반들이 초반에 뭔가 항상 해요, 대회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일단 저런 장면이 있었고, 일단 초반에 뭘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자르반이. 저거 벌써부터.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대회 라이브로 보면서 놀랐던 게, 여기서 봐요. 이제 모데카이저가 주도권 잡아주고 작골에 와드 깔아주고 여기에 와드 깔아줘요. 그리고 자르반이 여기 와드 깔고 여기 핑크 깔고 여기에 와드 깔어. 지금 보면은 맵팩이야. 다 보여. 이거 진짜 와, 진짜 내가 좀 보면서 기가 막혔어. 그냥 이거 와, 이거 맵 장악 장난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 리신 위치를 알아. 바텀에 그냥 시야가 너무 좋아. 이게 RNG 스타일이에요. 바텀 시야 다 열고 상대 와드 다 지우기, 그리고 그 바텀 주도권으로 드래곤 먹기. 이게 RNG가 맨날 원 패턴으로 하는 드래곤 운영이야. 우지를 기반으로 한, 우지를 믿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리신 위치를 알고 있었어. 이거 100% 알았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줄타기를 잘못해서 위험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는데 자르반이 역갱을 해가지고 결국에 자통기한을 좀 늘렸다. 근데 이거는 알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설계였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바텀도 1대1 교환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되게 위험했던 게, 바텀 타워가 한 대 안 때려줬으면은 그냥 우지만 킬 먹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다행이죠, SKT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 자 7분 50초. 자, 이때부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르반 움직임을 한번 쭉 보세요. 제가 항상 하는 그 앰비전식 동선, 바텀 반코트 보면은 바텀에서 반코트 뛰어 자르반이 여기서 이제 바텀에 있다가 바텀에서 계속 놀아. 그죠? 여기서 이제 바텀에서 갔다가 바텀에서 위로 시야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자르반이, 이거는 이전부터 봐야 되는데, 자르반이 계속 바텀 갔다가 바텀 이제 시야를 다 먹어준 다음에 위로 올라가요. 얘 보면은 지금 보여요, 시야 바텀? 그러니까 일단 절대 바텀이 위험한 건덕지를 안 줘. 자, 이 팀은 먹을 정글은 되게 자연스럽게, 보통의 경우에는 윗정글을 먹으면서 탑을 봐주고 그 다음에 탑이 미드를 봐주고 미드가 바텀을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일단 무조건 바텀이야. 이제 바텀에 시야를 다 깔아놓고 이거 자르반 나 이거 바텀에 살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정글 먹으러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전령 싸움이죠. 전령 싸움은 이제 클리드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몰래 전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몰래 전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눈치를 채고 이즈리얼 텔 타가지고 한타를 했죠. 여기서 이것도 되게 한 끗 차이였어. 여기서 만약에 저 갈리오 도발이 라이즈에 닿았다? 게임 터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궁극기를 성공하고 갱플이 순삭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위기를 모면한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밍 선수가 그 약간 뇌절해가지고 같이 죽긴 했거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여기 드래곤 싸움. 자, 여기 드래곤 싸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컸죠. 자, 이 드래곤 싸움에서 뭐가 중요했었는지, 왜 RNG가 한타를 졌는지, 이게 되게 RNG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 좀 불안한데, 여기서 산타고 게임 끝나는 게 딱 그 중국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거 텔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노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함교 텔로 탔는데, 텔 타고 보니까 옆에 갈려가 있어가지고 바로 뒷전멸 탄 거고. 되게 중요했던 게 여기였어. 여기 일단 첫 번째, 레오나가 우지한테 궁을 썼는데 우지가 그냥 피했거든요. 근데 모데카이저가 궁극기를 레오나한테 쫄아가지고 궁 쓴 거,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샤오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어. 너무 많이 깎여가지고 궁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궁 삑 나고, 여기서 이제 음파도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뒷전멸을 탔는데 이것도 벽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너무 컸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만약에 여기서 저 두 장면이 없었으면은 SKT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기였어요, 내 생각에. 근데 여기서 SKT가 한타 대승했죠. 근데 보통 중국팀은 한타 위주의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LCK가 중국 상대로 이런 대규모 한타에서 한 번만 승리하면은 웬만하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런 대규모 싸움에서 한 번 이기면은 이거 여기서 SKT가 너무 많이 유리해졌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게임이 참 변수가 많은 게 바로 손해를 봐요, 이따가. 자, 이게 이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이즈리얼이 이제 미드 주도권을 잡은 다음에, 지금도 봐봐, 맵장악 봐봐. 그러니까 맵장악을 되게 많이 신경 쓰는 팀이야, RNG가. 시야 싸움에서 한 번도 지는 적이 없었어, 이 게임에서 항상. 지금 맵 보면은 와드 다 깔려있고, 핑크 이쁘게 다 깔려있고, 이제 미드 주도권 잡은 다음에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봤어. 100% 봤어. 이거는 못 봤을 수가 없잖아.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레오나, 라이즈, 카이사 얘네들이 다 올라와. 지금 이게 왜 올라오냐면, 어차피 모데카이저가 지금 바텀에 있으니까 여기서 싸우면은 텔포를 타도 이미 조금 늦잖아.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 탑은 합류가 돼 있고 상대 탑은 아직 합류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싸움을 보자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야를 뚫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케일이 또 여기로 가는 게 또 눈에 보이니까 방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 케일이 지금 여기 있고 모데카이저가 지금 바텀에 있잖아. 방심 안 할 수가 있었나 이걸?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근데 이즈리얼이랑 자르반 이 두 명에서 얘를 잘라버렸던 거야. 이거는 약간 생각하기 힘들어서 이런 약간 심리전이 있었던 거예요. 케일도 보였어, 모데카이저도 보였어. 여기서 싸우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겨, 약간 하고 안일하게 들어갔는데 이게 순삭당한 거지. 그리고 이제 비상 갱플랭크 텔도 없고 궁도 없고, 지금 방금 죽었는데 상대편은 대지용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바론 체크 해야 되는데 하다가 연속으로 잘리는 거예요, 연속으로. 그래서 에포트까지 죽고, 여기서 이제 바론까지 나가죠. 이게 바론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갈리오 마크도 있고 모데카이저의 그 진실방도 있으니까 스마스틸이 아예 안 됐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뺏기고 클리드까지 죽어요. 여기서 되게 와 진짜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RNG 진짜 잘한다. 이 변수 한 방으로 지금 게임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게임 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감탄을 되게 금치 못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바론 스노볼로 결국에 타워를 하나도 못 깼었거든요. 타워가 지금 보면은 게임이 되게 빡빡해가지고 타워를 바로 먹었는데 지금 0대1이야. 타워를 하나도 못 깼어. 근데 바론을 먹었으니까 최소 1차 타워는 다 깎을 수 있고, 그러면은 최소 타워를 3개 이상을 깰 수 있었거든. 근데 그거를 최소한의 손해를 보려면은 보통 여기서 SKT가 바로 싸움을 걸어버리는 거야. 그냥 바로 싸움을 걸어버려가지고, 우리가 4명이 죽더라도 상대편을 3명을 죽이면 결국에 공성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손해를 메꿀 수가 있는데, SKT가 후반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타워 좀 주더라도 후반 가자, 결국에 카이사 엔딩 가자, 라이즈도 있고 우리가 한타 더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타워가 5개가 날아가요. 뭐 중간에 갈려가 한번 잘리긴 했지만 타워가 5개가 날아가서 바로 먹히고 타워가 5개. 되게 많이 불리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마지막 한타예요. 바로 먹고 결국에 SKT도 아까 못 밀었었던 타워 다 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타워가 5대5야. 결국에 1대1 바론 1대1 해가지고 서로 타워 싹 다 밀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손에 한 번씩 주고받고, 그럼 결국에 반반이에요, 반반. 근데 아까 얘기했었던 조합적인 파워가 결국에 이 게임은 후반 하면 또 원딜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원딜이 어쨌든 간에 카이사 쪽이 좀 더 캐리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르반은 또 공템을 가가지고 진짜 순삭당한단 말이야. 이게 자르반 이게 과거일이나 수호천사 이런 어그로 핑퐁템도 있는 것도 아니라 너무 가난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레오나가 물리는데, 이게 타이밍이 되게
노렸는지 아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지금 카이사가 초식에 갖고 있다가 집에 가가지고 데캡을 딱 사오는 타이밍이었어요. 데캡을 사오면서 텔 타는 타이밍에 딱 물린 거야. 공교롭게도 딱 이때 물려가지고. 그래서 자르반이 뭐 별거 맞지도 않았는데 죽었어. 뭐 별거 맞은 거 없는데 한 방에 죽었거든. 근데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중요했던 게 레오나가 안 죽어서 우지가 앞비전으로 마무리해가지고 이거를 우지 생존기 하나 빠졌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클리드가 들어와서 킥을 했죠. 킥을 했는데 이거를 반응해서 수은 전멸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즈리얼 생존기가 수은, 비전, 전멸 다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카이사가 들어가는 거야. 카이사가 들어가서 그냥 라이즈도 들어가고 죽였죠. 그럼 이제 한타 끝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타가 약간 성립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겹쳤어. 자르반이 공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이사가 일단 첫 번째로 집에 가가지고 데캡을 딱 뽑아오는 타이밍이어가지고 완전히 최전성기 타이밍이었다. 그리고 레오나가 한방 차로 안 죽어서 앞비전을 쓰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르반이 방템이 아니어가지고 한 방에 죽었다. 약간 그게 겹쳐가지고 일방적으로 한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게임이 끝났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에 RNG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에 다 모든 라인이 에이스인 팀들한테 결국에 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우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말려봐. 그러면은 위쪽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위쪽에서 캐리력이 없어. 그러니까 안정적이긴 해. 안정적이긴 한데 그때는 그럴 때는 이제 우지가 잘 컸을 때는 안정적인 게 최고지. 근데 우지가 말렸어. 그러면은 위쪽에서 뭘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이 뭘 하는 게 없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우지 원패턴 팀으로 게임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그냥 스타일의 한계다. 약간